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입니다.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 하여금 대북 송금을 하게 했느냐,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에 걸쳐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했느냐,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9년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합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6월 7일입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의 핵심은 뭐냐? 북쪽에 돈 보내는 건 맞지만 그 돈 보낸 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쌍방울 지가 주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일을 벌린 거에 불과하고, 사실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들이 내한테 윽박지르기를, 네가 진술을 하면은 너는 소위 말하는 종범에, 주범이 아니고 종범에 불과하고 이재명이 주범이니까 사실대로 풀으라고 윽박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했을 뿐인데, 사실은 이것은 쌍방울이 자기들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한 짓에 불과하지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판결이 나온 게 2심 선고인 거예요. 2심 선고로 9년 6개월이 7년 8개월로 1년 10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고 내용은 1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쌍방울이 북에 보낸 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폰 사업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할 것을 대납한 것이다.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 재판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대북 송금의 목적이 무엇이냐. 재판부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부가 본 것은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화영은 1심이 선고됐을 때 아니다, 대북 송금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쌍방울이 자진해서 자기들의 주식담보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보낸 돈에 불과하지 이재명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이유를 들어 항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오늘 판결 내용은 1번 쌍방울에게 송금을 한 것도 맞고, 대북 송금의 목적이 경기도 이재명을 돕기 위한 것까지라는 것도 1심과 같이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쟁점이 뭐냐. 이재명이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이화영이 대북 송금하는 것을 쌍방울이 이화영하고 공모를 해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1심 선고를 할 때도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평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게 대납을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시켰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했느냐의 여부는 이 사건하고 무관하다라고 재판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화영을 깜빵에 몇 년을 넣어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이재명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 돈이 북쪽으로 갔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 돈이 북쪽으로 갔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1심 2024년 6월 7일 1심 선고를 한 후에 5일 후에 바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서 2019년에서 2020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재판 받으면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다 밝혀진 거는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 이재명을 위한 거다라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이 직접 보고했냐 안 했느냐 여부는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재명은 자기가 불구속 기소된 이 재판 이 전 부지사하고 공모해가지고 쌍방울로 하여금 돈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화영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이 신진우 재판장인데 또 다시 이 전 대표가 이 대표도 똑같이 신진우 재판장이 담당하게 됐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신진우는 피해야 되겠다. 이 신진우가 이화영한테 선고를 하는 거 보니까 형량 때리는 거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나도 죽을 판이다 싶어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지금 재판을 피하고 있습니다. 신진우가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는 재판 지연 작전입니다. 지금 뭡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 선거도 지금 뭐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등 이유로 어제까지 지금 소송 관련 자료를 받는 걸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2심 심리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2심 재판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가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 그거 알았어? 이화영이가 쌍방울하고 공모해서 하는 걸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걸 알았어? 그게 핵심입니다. 이재명은 뭐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재판 이화영의 재판 기록을 쭉 들여다보니 제가 이 대충 요약해 놓은 걸 들여다보니 이화영이 쌍방울에게 부탁을 해서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놔놓고도 이화영은 계속 주장을 뭐냐면 아니 이건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검찰들을 내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주범이고 당신은 종범인데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온통 혼자 뒤집어 쓰니까 이재명이가 주범이라는 거로 얘기를 해라 해서 마지못해 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번복했다가 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고 등등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번복된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그걸 인용을 하겠죠. 난 몰라. 이화영이가 뭐 과잉충성으로 했는지 쌍방울이 저거들 주가 올리려고 거짓을 했는지 난 I don't care, I don't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발뺌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게 발뺌을 해도 재판부에 여러 가지 이때까지 이 지금 수사 이 재판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202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시작한 거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2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 사이 기록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화영의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가 일단 이화영이 깜방에 있을 때에 2024년 5월 21일 이화영 보석 신청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에게 향후 정치 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줄 정치적 사건이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말을 이화영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화영의 김현철 변호사의 말에 불과하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이재명이 할 얘기입니다. 난 몰라 라고 발뺌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포커스를 최종심에서 이화영의 최종심에서도 핵심은 뭐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도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이재명은 대북 송금 대북 접촉을 보고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대해서 재판이 집중적으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최종심이 나올지. 뭐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이 직접 보고했느냐, 이 대북 송금을 쌍방울과 공모해서 했다는 사실 지금 직접 보고했느냐의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재판부가 지금 말했기 때문에, 밝혔기 때문에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을 이걸 인용해서 충분히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끝까지 재판부가 이재명이 자기 재판을 기피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자신도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에서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서 재판을 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 탄핵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재판을 안 받도록 미루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부가 과연 이화영 유죄로 꼬리 자르기를 해줄지 아니면 이재명이 진짜로 이 대북 송금의 주범인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끌어낼지 판결을 낼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은 만세를 부르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르기엔 너무 이릅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